네, 2019년 5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4분이고요. 장 종료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이 양봉, 풀양봉 마감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만 취약한 점이 조금 있네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연속적으로 이제 쭉쭉 올라갈 것이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이제부터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기에 약간 역부족한, 뭐, 약간 2% 부족한 정도의 어떤, 문제거리가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오늘 아침에 시장을 교란시켰던, 바이오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시장을 떨어뜨렸던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인보사 결과가 해당 결과가 나오면서 아침에 사실 살짝 들어올리면서 꼬셨단 말이에요. 개인들을 그때 한번 볼까요? 분봉 흐름을 아침에 살짝 꼬셔놨어요. 이게 하한가 이후에 계속 이탈 거래가 나온 다음에 계속 빠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건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아예 관심을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사실 이탈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나머지까지 설거지를 하는, 마지막까지 꾸역 처리를 하는, 이때 하한가로 다 팔지 못한 물량을 꼬시면서 처리를 한다고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탈이다. 그래서 특히 이탈 나온 대형주를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사고가 나죠. 오늘 분봉상으로 굉장히 꼬시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과가 나오면서 그냥 하한가 정지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상패 사유까지 발생했어요. 뭐예요? 완전히 그냥 다 설거지 이후에 거의 뭐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이 하한가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꼬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당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오면 오늘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희망적이거든. 되나 보다.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주식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 발표가 만약에 10분 전이야. 오히려 내려갔다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재료가 나와요. 결과가. 이상해요. 열에 8, 9은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중대한 결정,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우리나라 최대 사건, 탄핵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의 어떤 중대한 발표가 있을 때 바로 직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거래가 안 터지면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건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그게 만약에 상폐업까지 연관이 된다 하면 이런 거 베팅하기는 좀 무리죠. 그렇죠? 돈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걸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아요. 팁입니다, 팁. 돈 가지고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속고 속이기 위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더 큰 사람들이 나머지 바보를 양산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 돈이 큰 사람들이 이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작은 사람들과 주식이 적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파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왜 발표 직전에 왜 떠가지고 무너뜨릴까? 꼬셔가지고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나머지 만약에 조금 남았어. 만주, 10만주 남았어. 그거 떨구려고 하는 흐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건 오히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약간 역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간 분봉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차라리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결과가 나올 때 따라잡는 건 한이 있어도 그 중대한 결과 발표 직전에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경계하세요. 그거 차라리 안 먹으면 되지. 아이고 안 먹고 말아요.
설령 이렇게 가다가 진짜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일단 뭔가 당장에 중대한 발표 사항을 앞두고 올라간다는 것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실로 재료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펙에서 상장이 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스펙에서 이름이 합병이 돼가지고 상장이 되는데 이제 쭉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상장되니까 재료 소멸로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신형 스펙 3호 대표적으로 UST 보시면 그런 파동이 나왔었죠. 정말 스펙일 때 엄청나게 좋은 파동이 나오다가 스펙으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 파동이 나옵니다. 이때예요, 이때. 근데 그 뒤로 더 크게 가기도 해요. 일단 1차적으로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은 올라가는 종목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호롱 티슈진이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반대로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도 있었죠. 그렇죠? 네이처셀 같은 거, 셀루메드 같은 거 오늘 급등 잠깐 했었고 결국에는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호롱 티슈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때 오전에 잠깐 같이 하락을 하던 바이오 종목이 하락을 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에는 호롱 티슈진의 개별적인 문제로 만들 것이다. 흐름을 바이오 종목들이 바이오 대형주 다시 이끌면서 시장 반등 견인할 거다. 라는 관점에서 아침에 글 보내드렸죠. 시황 브리핑글. 거기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오늘 시장은 오후에 보여준 우리 시장은 호롱 티슈진의 악재는 개별적인 문제로 만들 겁니다. 저번에 파미셀이 그런 흐름을 먼저 만들었었고 급락했을 때.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참다 코스닥을 매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환율도 조금 안정되고 외국인들은 아직도 높은 환율 때문에 내가 만든 그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환차손을 보고 손실을 보고 만든 현금을 가지고 송금하지 않고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계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계좌에 남겨둔 건 어디다가 쓸까요? 뭐 그거 빼가지고 뭐 사 먹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주식 사는 데 씁니다. 지금 안 살 뿐이죠. 근데 그걸 오늘 사기 시작했죠. 지금 당장 어제까지 지금 당장 안 샀을 뿐이지 결국에는 주식 매수 자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가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5월달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은 일반 하락장 1년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한 1년에도 한 서너 번씩, 네다섯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일반 하락장. 폭락장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대폭락장 10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2018년 10월에 겪었죠. 2018년 이후로 10년에 한두 번 나오고 10년 그렇죠. 폭락장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나옵니다. 2019년 5월. 하락장은 수도 없이 나와요. 2019년 3월. 예를 들어서. 자, 하락장 때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하기 직전부터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7% 정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뭐 적당히 따지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9%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 정도 빠지면은 요거는 일반적인 하락장 정도 수준. 폭락장의 경우는 마이너스 11% 정도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쟤는 쭉 지금까지 흐름을 해서 데이터상 수치화한 겁니다. 마이너스 11%, 10%를 조금 더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폭락장 마이너스 23% 정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7, 11, 23. 여기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수년간의 흐름을 보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일반적인 하락장일 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대폭락장이 아닌 일반적인 폭락장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정도의 폭락장이라면 11% 정도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더라. 혹은 한 달 정도 15거래일에서 20거래일 정도 하락을 하면 나오더라.
하는 게 어떤 평균치가 있습니다. 지금 11% 정도 빠졌을 거예요. 고점 대비 5월 달은 코스닥 기준으로. 저번에 2018년 10월은 20%가 넘었습니다. 이거 평균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27 정도 될 겁니다. 30%까지 빠지는 건 정말 무리한 거고. 그리고 한 번 폭락을 이때 겹쳐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10월달에도 한 번 내려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씩 두 번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정도 전후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락이 두 번 왔기 때문에 대폭락 정도 보시면 돼요. 항상 폭락도 이런 구간을 거치기 때문에 대폭락도. 어쨌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2019년 5월의 대폭락자 작년 10월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하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정도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 다 왔다는 거죠. 다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은 거칠 수 있겠죠. 왜? 오늘 무리했고 오늘 호롱티 수준의 상패 사유 발생이 장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격은 내일 시장에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던 거 가지고 사기 시작했다. 종가까지도 사기 시작했다. 이 주황선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405억 팔았네요. 수치상으로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부터 판 게 아니라 막판에 1시간 정도에 급격하게 팔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에 아직 큰 수치는 팔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들이 수천억 팔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수천억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제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제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외국인들은 그동안 코스닥, 코스피에서 손실 본 게 많아요. 환차손 때문에. 잠재적 손실이죠. 그걸 자국에 송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차손으로 보는 것을 감수하고도 일단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매수 들어와서 복구하면 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냥 저점에서 다시 사가지고 지금과 같은 저점에서 사는 거예요. 700포인트 이하는 외국인들은 저점으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84까지 어제 찍었죠? 그거 단기 최저점이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다시 모아서 땡길 때 개인들은 작게 다 털고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700을 밑에서 700 밑에서 저점이라고 산 거 얼마나 보고 샀겠어요? 710? 715? 아니요. 775.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유지합니다. 770포인트 때까지 다시 1차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는 험난하겠죠. 710에서 한번 걸릴 것이고 720에서 걸릴 것이고 480 라인 750에서 걸리겠죠. 단계적으로 걸릴 거예요. 계속. 또 이렇게 너무 심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걸려갈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폭락장을 한두 번 겪고 나야 대상승장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폭락 구간을 거쳐가야 그런 폭락을 거쳐가야 대상승이 나옵니다. 폭락 구간을 거쳐가야 대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2019년 말이 그게 될 수 있어요. 저는 6월까지 어떤 괜찮은 장이라고 봤지만 5월달 힘들었어요. 변수가 있었어요. 미중무역 전쟁이 재점화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6월달 그러면 오히려 6, 7, 8, 9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미중무역 전쟁이 심화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해소가 된다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릴 거예요.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마칠 건데 요약해서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 제가 어제까지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내용이 오늘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5월 30일에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죠. 어떤 일정이요? 40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은 티가 안 나요. 세금 0.05 내려봤자 그 뭐 얼마나 뭐 차이 나겠어요. 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0.05 굉장히 달가운 소리입니다. 달가운 소식이에요. 제대로 된 거래는 5월 30일 이후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판을 깔아두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판이 깔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대량 거래를 하기 위한 판을 오늘 깔았다는 겁니다. 오늘 거래 이렇게 양봉으로 해도 거래량은 줄었어요. 왜? 본격적인 매매는 5월 30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폭발적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준비할 겁니다. 왜? 수수료는 그대로지만 거래세가 낮춰진다면 거래량이 증가할 거고 그 거래량은 고스란히 증권사의 수익이 되겠죠. 세금을 건드리는 거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이 줄어든 만큼 거래량이 늘 거고 그 거래량이 는 만큼 증권사에 대한 수익이 개선이 될 수 있겠죠. 세금은 거래량에 그대로 비례하니까.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그 거래에서 수수료는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호재입니다. 증권 종목도 증권사 주식도 바닥에서 접근을 해볼 만합니다만 안 하죠. 무겁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대형주, 우량주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증권사도 메리트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유한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뭐 기흥증권은 저기 은행 탈락돼서 안 되고, 그다음 뭐 대신증권, 그다음에 뭐 SK증권 등등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되겠죠. 앞으로 기대감이 있겠죠. 수수료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자, 뭐 이 정도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그러나 내일은 조정일 수 있습니다. 왜? 티슈진 역할이 내일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전 중에 조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기회로 보셔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내일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 쪽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하여튼 짧게 보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점 구간을 형성할 시기다.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돌아가더라도 거래세가 낮아진 시점에서 돌아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6월 13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상방 포지션에 있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또 현물 거래가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벽이 지나고 나면 6월 28, 29일에 G20회의가 열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올 것이다 정도만 가지고 6월에 기대감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기대감을 갖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는 굉장히 활발할 거고 이상한 거래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증권 거래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단타 거래도 성행할 것이고 더 외국인들도 단기 단타 망청할 것이고 기관들도 해볼 것이고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적극적인 거래, 짧은 거래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변동성이 많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해 평소에 잘 안 나오는 흐름도 많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저는 지금 그걸 준비를 해드리고 그걸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굴곡이 생긴다면 먹거리는 단기적으로 더 많이 생길 거고 조금 더 단기성 종목의 비중을 높일 거예요. 일단 제가 6월 달에 종목을 반 정도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6월 달에 요거는 그냥 포기할 종목은 포기하고 좀 기다리는 건 포기하고 아니면은 좀 기대감이 좀 더 큰 종목으로 가는 게 낫겠다. 좀 더 폭발적인 걸로 가자 하는 것들 반 정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밀어내고 매집시키고 하는 거. 나머지는 단기 종목으로 좀 활발한 거래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종목은 계속 모을 거예요. 그게 6월 달에 수익금 계좌 종목과 적립식 종목을 또 준비를 하고 있죠. 6월 말쯤에 드릴 건데 그것도 계속 꾸준히 모으시면 됩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다른 데서 돈을 버시고 다 직장인이시잖아요. 돈을 버시는 거 다른 데서 적금하실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 드릴 거니까 거기에 또 몰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하반기 매매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하반기 매매 준비하는 데 있어서 6월 달이 가장 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 6월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버리는 종목도 있도록 하더라도 그 버린다고 해서 그 현금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 현금을 또 바로 활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 주저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좀 집중을 좀 다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거 5월 말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들인데 지금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고 5월 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